한 학기 동안 전자기하라는 과목으로 어, 전기장, 자기장을 소개하게 된 김규태입니다. 어, 한 학기 동안 배울 이제 전자기학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닦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스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즉 전기장과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적, 자기적 현상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배우는 그런 물리적, 그리고 전기전자 공학의 기초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전하라는 거, 전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고 전하가 있을 때 주위에는 우리가 전기장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때 필드라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필드란 거는 이 전기장이 있는 위치에 차지 Q가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얘는 움직입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힘을 받을 때 어떤 공간에 떠 있는 전하가 힘을 받을 때 얘가 받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주위에 전기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N극, S극 자석을 생각해보면 이런 자석이 힘을 받아서 돈다. 그러면 이때 주위에는 자기장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자석이 힘을 받느냐 차지가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기와 길이를 크기로 표현하고 요 시점부터 종점까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방향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 이걸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크기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스칼라라 그럽니다. 스칼라라 그러면 차지, 로 v 공간에 대해서 차지가 표현되어 있거나 질량 그런 것들이 크기만 있는 값이죠. 이 벡터량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 자석, 힘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전자기하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자기하학에서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을 기술하기 위해서 벡터에 대한 분석을 배우게 되고 어떤 좌표계에서 이를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벡터 연산하는 것과 좌표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표현할 때 이제 이런 그 전자기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식을 제가 이렇게 써보면 다이버전스 T는 로 V 이런 식도 있고 다이버전스 B는 0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D에 라운드 T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요 의미를 잠깐 보면 어, 이거를 델 오퍼레이터라 그러는데 이런 벡터 필드를 미분하는 것처럼 변화량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차지 전하는 D 필드를 만들어내고 B 필드는 N과 S극이 항상 같이 있어서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있다라는 것에 0을 표현하게 되고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흐른다 라는 직관적인 그런 설명만 제가 지금은 하고 요 의미를 벡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면 다이버전스 D라든지 다이버전스라든지 컬이라든지 이런 벡터 연산자에 관계되는 물리량을 왜 이런 걸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E 필드, D 필드가 전기장에 관계되는 벡터량이고 H 필드, B 필드가 자기장에 관계되는 벡터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전류와 차지 Q가 있을 때 차주가 공간에 대해 분포되어 있는 로 V, 볼륨 덴시티로 표현되는 로 V가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배우면서 전기장과 자기장 서로 상호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벡터를 왜 배우지 하게 되면 B 필드, B 필드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이 벡터양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다거나 힘을 두 개의 힘이 있을 때 두 개의 크기와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을 어떻게 하느냐, 차를 어떻게 하느냐, 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표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량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크기만 있는 값이 이렇게 벡터량을 주게 되고, 이 벡터량을 또 미분했을 때 또 다른 벡터를 주니까 결국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과 크기만 가진 스칼라량 구별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벡터에서 이제 단위 벡터라든지 벡터의 합과 차는 어떻게 계산한다든지 위치 벡터, 디스턴스 벡터, 그래서 스칼라 곱과 벡터 곱, 이 도트 프로덕트가 뭔지, 크로스 프로덕트가 뭔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가 뭔지,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을 할 때 이 벡터는 A 벡터, B 벡터 내적 이것이 도트 프로덕트고 A 벡터와 B 벡터의 요 곱을 한 것이 크로스 프로덕트고 스칼라와 트리플 프로덕트 세 개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B와 C의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A에 대한 내적 도트 프로덕트를 해준 게 트리플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고 벡터는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C 벡터 이런 형태로 벡터의 곱에 해당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벡터의 곱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배워서 이제 이런 것들 벡터를 좌표계에 따라서 성분을 추출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좌표계에 쓰느냐, 그리고 좌표계의 변환에 따라서 이제 이 좌표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서 주소가 필요합니다. 우편물을 보내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어떤 크기와 방향을 정의할 때 어떤 형태의 좌표계에서 구분하기 필요하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구에서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얘기합니다. 위도와 경도를 표현해서 그 지구상에서 어떤 점에 있는지 GPS 같은 걸로 그 위치를 표현할 때 이런 좌표계를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표현하느냐, 보통은 직교 좌표계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뭐 원통형 좌표계라든지 구면 좌표계라든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그 대칭성에 따라서 적절한 좌표계를 선택하게 되고, 그 이런 그 좌표계에서 어떤 서피스라는 개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컴퓨터로 정의하고 어떤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을까, 손으로 다 계산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연산을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자동화되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각종 전자기기를 만들 때 이런 기초적인 거를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매틀랩, 파이썬 이런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있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벡터의 값을 표현하고 그다음 좌표계를 어떻게 지정하고 이 서로 간에 변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벡터 현상과 좌표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